안녕하십니까. 메리츠화재 윤석배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기업이 결백을 입증해야 하며 피해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K카드사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도록 법원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경로가 CCTV 유출, 시스템 오류, 해킹 공격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증가함을 의식한 듯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사업주분들께서는 보험가입을 통해 위험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 2019년 12월 31일까지 의무화 제도를 이행하지 않으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현장 지도 감독을 통해 의무화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의무화 제도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이 누구이며 의무 가입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하고 제도 이행을 위한 보험 상품에 대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무화 적용 대상은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3가지 요건은 첫째,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 이상. 둘째, 개인정보 수가 1,000명 이상. 셋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3가지 가입 요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간 매출액 5천만 원 이상이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 연간 매출액을 말하며 매출액은 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 등 증빙 가능한 서류상의 매출액을 말합니다. 둘째, 이용자 수인 개인정보 수가 1,000명 이상이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3개월간 1일 평균 보유 건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셋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말합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보유, 사용, 관리하면 업종에 관계없이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통신사업자라 함은 SK텔레콤과 같은 이동통신사업자, KT 유선전화와 지역 케이블 방송과 같은 유선사업자, 인터넷 문자 발송 서비스와 같은 특수통신사업자, 포털, 게임, 쇼핑몰, 블로거 등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자 또는 개인정보 제공받은 자라 함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인터넷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미용, 관광, 이벤트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제공받는 자를 연결시켜주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의무화 적용 대상 관련하여 질의가 많은 사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로 사업자 등록된 경우라 하더라도 부수적, 보조적으로 수익 사업을 하고 있다면 영리 목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예를 들면 병원, 학교가 해당됩니다. 적용 대상인 경우 의무 가입 금액을 확인해야 하며 매출액과 개인정보 수에 따라 최저 가입 금액 이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최저 가입 금액은 5천만 원부터 10억 원까지입니다. 보험 상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무화 이행 시 충족시켜야 할 손해배상 내용은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손해배상 내용을 충족하기 위한 전용 상품은 보험사 대부분이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2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 법령을 위한 기존 보험 상품은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상 범위가 상이하므로 의무화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용 상품인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2를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상품 2 보통약관을 가입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 제3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손해배상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보통약관은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발생한 법정 손해배상액을 보상할 뿐만 아니라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결정하는 배액 배상금을 보상합니다.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보상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손해배상 의무화 방법 중에서 보험 상품 대체 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준비금 적립 방식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험 가입 시 증빙서류 확보가 간편합니다. 보험 가입 시 보험사에서 발급한 보험증권이 곧 증빙서류가 됩니다. 둘째, 보험료는 가입 금액 대비 최고 약 1% 이내 수준에 불과합니다. 준비금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회비용을 고려한다면 보험 가입이 유리합니다. 셋째, 보험에 가입할 경우 유출사고 발생 시 초기 보험사고 조사부터 피해자 손해배상 완료 단계까지 보험사 지원을 받아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의무화 제도 이행 시 추가로 체크해야 될 사항입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신용정보법에서 규정한 개인 신용정보 손해배상 의무화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의무화 적용 대상이라면 개인 신용정보 손해배상 특약에 가입하면 됩니다. 금융 및 보험 업종인 경우 기존 상품인 개인정보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체크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비용 위험을 대비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특약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험사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출사고 발생 시 사고 처리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개인정보 보호의 위반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가 결정이 되고 개인정보 유출 이후 사고 대응 및 피해자 구제 노력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액수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유출사고 발생 시 즉시 보험회사에 통지하시면 됩니다. 보험사는 사업자의 피해액 최소화와 신속한 정보 유출 사고 대응을 위해서 보험사고 처리를 위한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대책반을 가동함으로써 사업자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공동 대응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검토 방향 및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끝으로 손해배상 의무화 제도와 관련된 질의응답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무화 적용 대상에 관한 질의응답 사례입니다. 글로벌 기업 지사인 경우, 모회사의 지사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사와 지사가 별도 법인인 경우 각각 별도로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가입하셔야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를 수탁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탁한 사업자는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단 수탁 업무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별도의 상업행위를 하는 경우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무화 적용 대상 요건 중에서 개인정보 건수에 대한 질의응답 사례입니다. 온, 오프라인 사업 병행 시 개인정보 건수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개인정보 수집 경로가 온, 오프라인 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건수를 적용합니다. 탈퇴회원, 휴면회원 또는 비회원인 경우 어떻게 적용하나요? 탈퇴, 휴면, 비회원 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보유 건수로 적용합니다.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어떻게 적용하나요? 서비스의 유료, 무료에 관계없이 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유 건수로 적용됩니다. 의무화 적용 대상 요건 중에서 매출액에 대한 질의응답 사례입니다. 매출액 범위가 정보통신 부분에 한정되는지요?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설 법인인 경우 가입 대상입니까? 매출액은 직전 연도 기준이므로 신설 설립된 사업자의 경우 당해 연도는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화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경로와 개인정보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향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 의무화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본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